지난번에 농어촌 민박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이번에는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영어 네네네. 공부 좀 하셨나봐요 그동안에? 영어 공부를. 예. 예, 제가 이제 뭐 얼마 전까지는 이제 농어촌 민박 뭐 예. 지금도 하고 있지만 네네. 그래서 강원도에서 한 6개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쪽은 이제 뭐 어느 정도 지금 한 1년 반, 2년 가까이 되면서 이제 자리가 이제 잡혀서 실제 제가 없어도 원격으로 다 이렇게 그래요?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네. 일을 하지 않아도 와서 이 사람들이 내 집에 쓰고 돈을 그 몇십만 원씩을 내고 또 가면 그 집이 또 상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세를 주면은 집이 상하잖아요. 상하죠. 잠깐 2, 3일 와서 놀고 가는데 몇십만 원 이렇게 턱턱턱 내고 가는데 요게 이제 이렇게 모이고 하다 보니까 괜찮은 목돈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아, 이게 이런 매력이 있구나라고 해서 이제 파고든 게 이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 이 도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외국인 전용, 그러니까 외국인들만을 상대로 하는 도시 민박이에요. 도시에서 할 수 있는. 네. 네. 그러니까 농어촌 민박은 농촌, 어촌에서 기존에 있는 주택을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 거고,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은 외국인들에게 도시에서 정당하게 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민박업을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마련한 거고, 그 제도권 안에서 수익 내는 거를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이제 서울에서 외국인 도시 민박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 계세요? 예, 몇 개 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가 이게 전입이 필수예요. 그래서 전입이. 예, 그래서 거기 서울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딸내미가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네. 딸내미를 이제 전입시켜서 그쪽에서 지금 하나 내고 있고요. 농어촌 민박이랑 똑같네요. 그렇죠. 거의 비슷하네요. 예, 그죠? 외국인 이거 도시 민박은 전입이 필수예요. 전입 그런 필수. 부분이 있고. 네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게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주택수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내 집에서 할 수도 있지만 임차를 얻어서 할 수도 있어요. 저 네. 같은 경우도 우리 이제 딸내미가 월세를 얻어서 이제 계약서를 써서 그래요? 그걸로 이제 낸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농어촌 민박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3년 해야 그렇죠. 자가가 해야 되는 되는데, 거잖아요. 아니 주인 같은 경우 6개월 거주 조건이 있는데 그렇죠. 이 외국인 도시 민박업은 그냥 전입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오, 맞아요. 간단하네. 그러니까 바로 월세 계약을 하고 도시 민박업 신청만 하면 되는 거네요. 근데 이제 제일 밑에 보면 방 2개 이상. 방 2개 이상. 원룸, 이게 방 하나는 안 돼요. 네. 요게 말 그대로 그냥 민박이기 때문에 네. 외국인이 왔는데 방 하나에 우리 같이 잘래? 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방이 반드시 2개는 있어야 된다. 네, 여러분들 농어촌 민박도 비슷한데요. 이건 일단은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노는 방 있으면 그런 분들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전입을 필수라고 하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여기서는 방 2개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거주하는 게 하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원룸은 절대 안 되고 2개 이상부터 가능하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대상 건축물이 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네. 단독 주택이라든지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능해요. 여기 네. 빌라까지 다 빌려서 할 수 예, 있는 거네요. 빌라까지 다 할 수 네네.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아파트 부분이 좀 까다롭고요. 아파트.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다세대 빌라도 살짝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빌라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제가 해보니.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왜냐하면 네. 지금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죠. 그쵸. 네. 근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2호 라인에 산다. 그러면 그게 10층까지 있다. 네. 그러면 20세대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과반수 이상을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과반수요? 과반수. 오. 그러다 보니까 되게 네네. 쉽지가 않고요. 네. 저도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이제 단독주택. 단독주택에서. 또는 이제 다가구에서 이제 네, 많이 단독하고 다가구주택. 이건 이제 주인의 동의가 이제 필수이긴 하지만 거의 네. 좀 그래도 잘 설득을 하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딸내미가 하나 하고 있고 지금 제가 아직 오픈은 안 했는데 인천에도 지금 세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조만간 이제 오픈을 하려고. 인천에도. 네네네. 네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추천하는 이유가 아까 사무장님 저한테 물어보죠. 영어 잘하세요? 외국인 이제 네. 이거 도시민박까지 하게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저는 영어 땡큐 헬로 이런 거 정도 이거를 거의 한 7, 8년 정도 하신 분이 있는데 네.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 아예 나는 영어를 못하니까 외국인이 와도 이게 못하겠다. 우리 울렁증 이런 게 있잖아요. 물론 뭐 잘 못하지만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호스트가 영어를 잘하면 너무 말을 많이 시키고 번거롭다는 거예요. 근데 귀찮게 하는구나. 그쵸. 근데 영어를 못하면 말을 안 시킨다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써, 그냥. 네. 그래서 말 제가 시키지 마. 맞아요. 거기서 완전히 그냥 힌트를 얻어서 말을 영어를 못하면 말을 안 시키니까 더 편하게 할 수 있구나. 자기도 7, 8년 동안 영어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요즘 뭐 구글 번역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맨날 그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 수건 더 있냐, 뭐 휴지는 어디 있냐 이거 물어보는 게 거의 레파토리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텍스트로 영어로 이렇게 갖다 붙여놓으면 별로 그렇게 어차피 그러니까 그건 FNQ를 없어요. 해가지고 그럼요. 그러니까 네. 자주 하는 질문은 붙여놓고 나머지는 맞습니다. 말 시키지 말고 네. 깨끗이 쓰고 가세요 이렇게. 예. 오케이. 불편하면 본인이 불편하지 네, 제가
어쨌든 여러분들 영어를 못해도 전혀 관계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건 뭔가요? 요거는 이제 기본 어떤 조건인데 다세대 빌라 뭐 이런데 단독주택에 이제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이거를 이제 넘어버리면 이제 평균 나누면 69평, 뭐 한 70평 미만인데 네. 요거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따지냐면 건축물 대장에 가서 보면 거기 연면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네. 네, 그거가 230이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웬만해서는 저렇게 의리의리하게 큰 집들은 잘 없다라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기본 조건이고 주택이어야 된다. 네.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오피스텔은 안 돼요. 네네. 네, 여러분들이 오피스는 안 제일 되고. 만만하게 생각하는 오피스텔에 하면 어떨까요? 라는데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건축법 시행령에 공동주택으로 들어가 있지 않고 업무용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은 사실 거의 지금 하는 분들이 거의 이제 불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주택에서 하셔야지 된다. 외국인 도시민박 하는데 내국인도 예약하지 않나요? 가끔은? 실제적으로는 네. 우리가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을 받았을 때는 외국인 전용이 돼요. 물론 교포, 미군 시민권자라든지 이렇게 여행 오신 분들은 가능하지만 네. 순수 내국인을 받는 건 안 돼 있어요. 만약에 굳이 받으려고 하면 이제 위홈이라는 사이트에 등록을 해서 거기에서 예약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그런 게 이렇게 홍보가 많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네. 불편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내국인을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면 네. 안 된다. 네네. 그리고 실제 이제 그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들만 해도 엄청나게 와요. 근데 이게 패턴이 어떤 거냐면 네. 제가 이제 농어촌 도시민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말을 이용해서 뭐 2박 3일 이 정도로 와서 여행을 하고 간다고 하면 외국인들은 거의 휴가를 한 달이나 보름 아니면 최소 일주일이에요. 이런 개념으로 예약을 하기 때문에 어제 그저께 예약받은 게 독일 사람이 독일 예약을 사람. 했는데 네. 그 잘못 예약이 들어왔는 줄 알았어요. 내년 10월 달 예약을 25일을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 거기 서비스 플랫폼에 전화해서 이거 날짜를 아무래도 잘못 입력하신 것 같다. 네. 메일로 해서 했는데 독일 그 손님이 맞다. 맞다. 나 그 시절에 그러니까는 여기서 우리나라 이 여행이나 휴가 문화하고 이렇게 틀리구나라는 거를 되게 많이 느끼고 있고요. 네네네. 오히려 이렇게 며칠 단기간에 오시는 손님보다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여행의 폭을 이렇게 길게 움직이다 보니까 아니, 오히려 거기는 좀 휴가를 길게 쓰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그래서 훨씬 더 편하다라는 생각을 좀 사실은 더 했어요. 네. 그리고 요분들은 이제까지 제 경험치로는 나가요. 여행을 막 나가는데 바빠. 네네. 아침부터 막 짐 싸들고 여행 갔다가 와서 거의 숙식 개념 형태이더라고요. 네. 청소 안 힘드신가요? 건물 주인님이 질문하셨네요. 청소. 청소. 그러니까 청소가 되게 생각보다 쉬워요. 왜냐면 보름이다. 그러면 보름 이후에 그날만 가서 청소하면 되는 거니까. 네. 25박을 잡았으면 안 해줘요. 25일 동안 청소 안 해줘도 된다. 굳이 네. 해달라고 하면 네. 그건 이제 옵션으로 돈을 받고 해주긴 하지만 거의 다 그냥 자기네들이 그냥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입니다. 저는 이 하나의 부동산으로 가장 효율성 높게 수익을 거두는 게 무엇일까 고민을 하는데 만약에 주택이라고 하면 이거를 그냥 한 사람한테 임대를 줬으면 뭐 500에 30, 뭐 1000에 40, 50 이렇게 월세로밖에 못 하는데 이거를 쪼개서 하루 단위 숙박으로 팔 수 있다고 하면 사실 그 수익은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루 1박이 그럼 얼마예요? 평균적으로 이게 이제 숙소의 규모라든지 방 개수, 그다음에 인원에 대해서 하는데 저희는 그냥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2,000에 100에 얻었어요. 평일에는 한 18만 원, 주말에는 한 23만 원에서 주말 25만 23만 원. 두 명이 기본 예약이고 추가당 2, 3만 원씩 올라가요. 두 명 추가당. 넘어가면. 그래서 네네. 저희는 이제 최대 한 6명까지 받을 수 있는 집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가족끼리 많이 오기 때문에 한 네. 4명에서 5명 정도가 와요. 그러면 기본 추가 비용이 계속 발생이 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평균이 한 20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한 되는데 달 한 600 되네요. 그죠? 아니 근데 이제 그거는 기본 만실이었을 만실이었을 때고 때, 그래서 네. 만실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네. 한 60%에서 70%만 잡아도 60에서 70%를 만실 개념으로 잡고 그렇죠. 그렇게만 잡아도 네. 월세가 100이고 뭐 전기세 뭐 해봐야 얼마 안 되잖아요. 네네네. 수익 자체는 상당하고 뭐 청소를 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어떤 굉장히 큰 이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월세를 얻어서 외국인 도시 관광 민박까지 해서 하면은 괜찮은 월세 수익, 네, 한 200에서 300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이런 민박업이 가능한 그 주택을 골라오셨어요. 맞죠? 네네, 맞습니다. 이 두 가지를 알아야지만이 할 수 있는 물건인 겁니다.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도 알아야 되고 경매도 알아야 되고.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뭡니까? 이건 이제 서울에 있는 물건의 다가구 주택인데요. 네. 지금 이제 23일 그러니까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서울 물건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위치적으로도 금천구 시흥동이 그 신안산선이 이제 움직이는 그 라인이라서 네. 기본적인 입지도 좋지만 네네. 우리가 저런 다가구 같은 경우는 사서 약간의 리모델링을 해서 임대 세팅을 해서 뭐 판다든가 이 정도의 수익으로 보통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물론 그렇게 해도 굉장히 훌륭한 어떤 수익처이긴 하지만 네. 저는 이제 이쪽에 요즘 이제 꽂혀 있고 실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저런 거를 갖다가 다가구 주택을 낙찰을 받아서 한 리모델링이 이제 자기가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네. 뭐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요즘은 이제 사업자 대출을 또 받을 수 있어요. 저런 걸 할 때. 사업자 대출. 네네네. 네. 그래서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그렇게 활용을 하거나 외국인 도심 민박 이런 것도 지원 자금 대출이 있어요. 지원 자금 그래서 대출. 그런 네. 것들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한 1억 정도 내외적으로는 되니까 그런 쪽도 알아볼 수도 있고요. 네. 저는 이제 사업자 대출을 좀 전에 활용을 했었거든요. 네. 요거는 이제 제가 임의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 네네. 얘는 이제 5가구가 주인 세대 포함해서 5가구가 사는데 그럼 이것들 다 외국인 민박업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5가구를 제가 이제 한다고 했었을 때 네. 보증금 6천 회수에 340이라는 건 일반적인 월세 세팅을 했었을 때 이거는 리모- 그냥 이 민박업을 하지 않고 그냥 그쵸. 저 리모델링 한 다음에 월세로만 넣으면은 월 340만 원인 겁니다. 그쵸. 예. 주인 세대 뭐 한 돈 100만 원 받는다 치고 네네. 일반 개인 가구들은 한 60 정도에서 뭐 70 정도 받는다고 계산을 했었을 때 네. 합이 한 340 정도 네, 되더라고요. 사실 뭐 이것도 만족하는 분들도 계실 그쵸. 수 있어요. 왜냐 340만 원이니까. 네, 그리고 보증금은 한 대략 한 2천만 원씩 받는다 치고 이 정도로 되는데 네. 이걸 외도민으로 돌려서 수익률을 돌려봤을 때는 네, 네. 저 같으면 저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저걸 리모델링 한 다음에 외도민을 집어넣는다든가 네. 뭐 이렇게 호텔업 형태로 해서 용도 변경을 한 다음에 이걸 하게 되면 월 한 600 이상 정도의 수익이 발생이 된다. 네, 네. 예, 그러면 저거는 내가 어떤 월세의 어떤 수익처로 그냥 계속 가져갈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언제든지 저 정도의 매출을 갖다가 우리가 공개해서 매도로 내놨을 때는 언제든지 팔릴 수 있다. 네네. 이걸로 이제 저는 봤습니다. 보통은 이 월세를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이 임대 수익으로만 매매 가격을 책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똑같이 리모델링 하지만 외국인 도시 민박 사업을 통해서 하면 수익도 더 크게 할 수 있고 투자금도 회수하면서 나중에 매도도 또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거는 쿵쿵나루님께서 서류로 뽑아 오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현장에 가서 용도가 가능한 물건인지도 확인해야 되고 시세도 확인하셔야 되고 복합적으로 다 체크하신 다음에 입찰 여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궁금하시면 그 지자체 건축가에다가 전화를 하셔서 혹시 이 주소에 외도민이 설립이 되냐 허가가 나오냐 이렇게 해서 전화를 물어보거나 찾아가서 물어보시면 바로 답변을 해줘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임장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저기는 어쨌든 5가구지만 원래 주택 수가 하나기 때문에 5명 전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1명만 전입하고 나머지는 전입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5명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다가구 주택은 원래가 주인이 1명인 거기 때문에 1명만 전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건 하나 더 진행 물건. 오늘 저는 놀랐어요. 왜냐면 낙찰 물건을 좀 많이 갖고 나오실 줄 알았는데 다 진행 물건으로 뽑아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성을 많이 담아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도 또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물건은 바로 부산 물건입니다. 너무 이제 서울 수도권 위주로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네. 부산. 제가 이제 부산이 고향은 아니지만 고등학교, 대학교를 부산에서 나왔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부산을 좀 많이 아는데 네. 부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저렴하죠. 그런데다가 여기도 이제 또 하나의 관광도시잖아요. 네네. 기본적으로 관광 수요는 있다라고 네네. 봤었는데 네. 이 부산 영도구에 있는 그 태종대 쪽 바닷가 바로 옆인데 주택으로서는 조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사진으로 보니까 리모델링을 한번 거친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대문도 좀 새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지금 거의 50%까지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토지 면적도 한 34평 정도 되는데 네. 약간 이제 길 자체는 맹지 같은 느낌이 나지만 이제 기존에 이제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특별히 새로 신축을 하지 않는 한은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거의 장점이 있겠네요. 원래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은 주차장이 조금 안 좋아도 걸어서 그렇죠. 오는 곳이니까 네, 교통만 네, 네. 괜찮다고 하면 그래도 활용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뭐 바로 맹지 같아 보이긴 하지만 바로 옆에가 큰 도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도 네. 로드뷰로 봤었을 때 큰 도로가 붙어 있었고 조금만 나가면 바로 바닷가이고 잘하면 여기에서 바다도 보이는 그런 풍광이 보일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이제 임장을 안 가봤기 때문에. 근데 바로 옆이에요, 바다가. 요거를 갖다 50%까지 떨어져 있는데 특별히 권리상으로는 큰 문제는 주인이 살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보였고요. 예, 요거를 역시 저 같으면 외도민으로 활용을 해버리면 여기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오는 데가 사실 서울에 와서 이 사람들이 보름 한 달을 있으면서 서울만 있는 게 아니라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제주도하고 부산 네. 이쪽을 가요. 네네. 예, 그러면 부산 가서도 숙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부산에서 이런 형태로 하게 되면 여기는 한 50% 정도만 차도 괜찮지 않냐라는 거죠. 그런데다 여기 플러스 아까는 외국인들만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계속 법적으로 내국인도 수용을 하자 지금 계속 입법을 갖다 이제 밀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아마도 거의 풀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훨씬 더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 50%만 만약에 만시를 찬다고 해도 1층하고 2층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크진 않지만 한 25에서 30 정도를 1박당 보여요. 그 정도 됐었을 때 대출을 갖다 한 70% 정도 이상 받는다고 하면 내 돈이 한 3,000에서 3,500 정도밖에 안 들어가죠. 한 네. 1억 정도로 낙찰을 받는다고 쳐도 그거 대비 한 50% 정도만 만실이 차도 월 350 정도. 그러니까 투자 대비 되게 가성비가 높다라는 거죠. 일단 저는 지금 제가 숙박업을 몇 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물건을 봤을 때 이게 지금 보면 들어가는 골목이 좁기 때문에 자루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자루형 토지입니다. 자루형 토지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땅이 못생겼기 때문에 건물도 사실 못생겼어요. 자, 이런 거는 여기에서 그냥 매일매일 계속 거주하라고 하면 되게 불편하지만 대신에 이런 특징 때문에 건물이 보통 반듯하게 지은 곳과는 다른 형태로 지어져 있어요.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그래서 지금 이게 올라가는 계단처럼 보이는데 이 계단 부분하고 계단이 되게 좁아요. 그리고 여기 테라스도 되게 좁아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오히려 숙박업에서는 되게 재미있는 장소로 맞습니다.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하루 묵기에는 여기에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동선돼 있다고 손님들한테 재미를 주기에는 너무 괜찮은 공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곳도 한번 가봤었는데 이런 곳을 렌탈 스튜디오 파티룸으로 하면 또 너무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연인들도 재미있어 하고 아마 외국인들도 이런 형태 그냥 아파트나 빌라가 아니라 이런 재미를 줄 수 있다고 해서 제 감각으로는 저는 저거를 되게 괜찮게 꾸밀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데 여러분들은 일단 이런 거는 보실 때 교통이 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대중교통을 타고 올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그것까지만 잘 된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고, 또 이 주소를 보고 관할 구청에 항상 가셔가지고 외국인 도시 민박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곳에 이 물건으로 이 전입 조건을 갖춘다고 하면 이 허가를 받아줄 수 있는지도 체크를 하신 다음에 입찰을 하셔야지, 낙찰 받고 나서 이 구청에 찾아가서 이런 요건 때문에 안 돼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초보일 때에는 먼저 다 물어보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입지 분석을 하고 행정적인 거는 또 사전에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도시민박업 요건을 됐을 때 그런 부분으로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여부를 떠나서 저는 쿵쿵나니께서 이 물건 뽑았을 때 이 물건 상당히 재밌겠다, 그리고 저거를 렌탈 스튜디오로 해도 괜찮을 수 있겠다 좀 생각이 들긴 했어요. 네, 저기 이제 보면 우리가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이 만약에 구청에서 허가가 나지 않는 때는 그런 걸 갖다 단기 임대 한 달 살기로도 상당히 괜찮아요. 한 달 살기. 그렇죠. 요즘 보름 살기 한 달 살기도 많이 오다 보니까 그런 형태로 해도 충분히 수익은 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은 저도 해봤어요. 네네네. 자,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 지금 우리 최저가 7천, 감정가 1억이지만 외국인 도시 민박이란 이런 아이템을 입혔을 때는 월 350 정도의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고수 장바구니에서 좋은 물건, 그 다음 좋은 사업 아이템 소개해주신 우리 경매 초급밤, 그 다음에 경라스 강사님이신 쿵쿵나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